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대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강구민 대표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못하고 국도로만 운전을 해요. 이렇게 국도로 천천히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길에 막 구름도 뭉게뭉게하고 덕분에 제가 나들이를 하러 왔는데 앞에서 이렇게 확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이제 떨리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그 지구를 넘나드는 이런 활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주 작은 배나무골 이곡동이라서 저희가 배나무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건 뭐 예쁜 건물도 좋고 좋은 공간도 좋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예뻐지는 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한 18년의 활동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마을 안에서 찾아내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저희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이 과정을 보시면서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소소한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소가 있는 곳은요, 뒤로는 네, 뒤로는 와룡산이 있고 앞으로는 성서 공단이 있어요. 와룡산 하면은 잘 모르시는데 개구리 소년 뭐 이렇게 하면 잘 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아픈 곳이지만 이런 와룡산 덕분에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앞에 성서 공단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그 대기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아서 저희 이 공동체도 여기 중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만 인구가 공단과 주거가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와룡산이나 달성 습지 같은 자연 환경도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와룡 배움터가 있었던 곳은 품앗이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남들이 못한다면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와룡산에 나들이도 가고 그리고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주시는 건강한 먹거리로 음식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10여 년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 33평의 그 작은 공간 안에서만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공간 바로 앞에는 아주 작은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1년에 2번을 하는데 한 번은 어린이날 행사고 한 번은 여기 있는 마을 바자회입니다. 저희 환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이 바자회를 활용해서 저희 후원해 주시는 그 농산물 후원해 주시는 농업인 분들이 농산물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 골목 안에서 이제 내다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제 저희 수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1년에 2번의 활동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7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어느 정도 마을 분들과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은 된 거죠. 저기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마을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은 이제 마을 분들이 10년을 거쳐가면서 이제 활동을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5년에 대구시에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었던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 좀 꺼려하시는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여기 원래 저기 폴딩도어가 있는 공간이 원래 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큰 꿈은 좀 마을 안에서 이 33평 공간에 30분이 오셔가지고 재미난 강좌 하나 듣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이 꿈이었기 때문에 벽을 트고 여기를 폴딩도어로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식생활 공간과 그다음에 동아리 공간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좋은 뭐 저자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공간을 개방을 해서 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곳에 가면은 뭔가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탈바꿈을 한 거죠.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강사로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여행사 하시는 분께 저희가 찾아가서 여행 강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지우개로 도장을 잘 만드는 아가씨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가서 강사분 한번 부탁을 드려서 아이들과 지우개 도장을 만들어서 이걸로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엽서를 만들기도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시적에 좀 기타 잘 치는 아저씨 불러서 기타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요리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아이 2명은 엄마가 선생님 됐다는 얘기 듣고 유치원도 안 가고 와가지고 계속 앉아서 엄마 수업 들은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마을 안에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는 이런 소통의 공간들이 계속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와룡배움터가 자기 활동을 17년 동안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 배나무골에서는 저희와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단체도 있었고,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공간 협동조합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은 1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성선 마을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행사를 만드는 단체는 지금 8단체거든요. 이 단체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먹고 기르고 축제를 하고 소통하는 이런 단체들로 지금 결속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와룡배움터가 거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번째 단체가 우렁이 밥상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아까 그 마을 와룡배움터에 있던 엄마들이 매년 바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반찬을 내다 팔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도 다 컸고 우리도 조금 시간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반찬 한번 만들어서 기업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2013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8년 9년이 됐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가치는 하나 있어요. 건강한 먹거리. 그래서 항상 국산 재료를 쓰고 재료도 거의 뭐 첨가물 같은 거 전혀 쓰지 않는 반찬을 만드는데 200명으로 출발했던 회원이 지금 2,500명에 이르면서 전국 최우수 마을 기업으로까지 이제 선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마을의 든든한 이제 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로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체가 성서공동체 FM인데 이 단체가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을 이야기를 라디오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자라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드신 단체죠. 그러면서 저희 공단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리고 시장의 상인분들,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들이 매주 한 번씩 가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저희 배움터 남자분들도 여기서 매주 한 번씩 가서 라디오를 하셨는데 그때 그 제목이 동남아였어요. 동네 남아도는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 마치고 나면 기타 하나 둘러매고 가셔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하나 부르고 회사에 있었던 일 하고 또 기타 치고 군대 얘기하고 이러면서 6개월을 하셨는데 아직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계신다는 말씀하세요. 다음 행복님이라는 단체는 그러니까
와룡배움터 뭐 그다음에 마을 우렁이 밥상 같은 경우는 뭘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마을 기업 협동조합이고요. 이 행복님은 처음부터 우린 이걸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든 협동조합이거든요. 여기서 FM에서 건 1년 정도를 여기 어머님들이 라디오 방송을 하셨어요. 이 어머님들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어머님이신데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사회로 그냥 내팽겨친대요. 받아줄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가 그럼 돈 모아서 우리가 이 애들 가르치자라고 하면서 공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선생님 모시면서 행복님이라는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이 청년들이 그림 수업을 하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솜씨라는 단체는 솜씨 있는 엄마들이 만들어서 그냥 마을 안에서 쿠킹 클래스 아니면은 뭐 비누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샴푸 클래스 만들어서 엄마들이 이제 이 핑계 삼아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수다방을 하면서 여기서 또 많은 또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단체로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 동네 책방 공공인데요. 이 동네 책방 공공은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우리 책 읽는 활동을 뭔가 좀 공익적인 것으로 풀어보자라는데 합의를 하시고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저희 마을 안에서 저자 초청 강연회를 한다거나 영화 상영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책을 이제 사러 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책을 정가 판매를 하세요. 10% 할인 같은 건 없거든요. 그 대신에 그 10%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는 그런 단체로 지금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놀삼. 저희 와룡배움터의 2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와룡배움터가 그 엄마들이 이제 30대에서 50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담당할 이제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새롭게 와룡배움터의 모습을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놀삼이라는 협동조합을 아직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과 함께 꽃꽂이 잘하는 엄마는 꽃꽂이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요리 수업 잘하면 요리 선생님 하시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러 즐거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했던 이런 놀이들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삶이 되고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걸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일이 되면서 멀리 뭐 서울이나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배나무골 이곡동 안에서 뭐 떡집도 하고 빵집도 하고 방앗간도 하는 이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단체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서 마을넷이 모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까 와룡배움터 혼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와 바자회 행사를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조금씩 십시일반 10만 원씩 더 보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을 10여 년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이런 활동이다라는 걸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니까 그게 더 즐겁더라는 걸 우리가 이제 17년 동안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이 와서 같이 저 공연할래요 라고 하면 어린이날 공연하고요. 어르신들도 함께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줄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거든요. 그럼 아빠와 엄마들이 줄을 돌려주면 어린이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줄넘기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서울에 갔는데 이건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들이 기다려봐 라더니 뚝딱뚝딱 막 막걸리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바퀴차. 이게 타이어를 어디 그 카센터 가서 하나 얻어와 가지고는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린이날 제일 이제 인기 명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어린이날 되면 좀 빌려달라고 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이거를 사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디 가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없이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걸 이제 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 또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도 저희들이 많이 주워왔어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박스 주워오고 이마트 가서도 박스 얻어와서는 아이들에게 테이프 하나 주면서 놀아라고 해요. 그러면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박스로 테이프 붙여가면서 놀거든요. 집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자기 몸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기가 로봇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서 체험 부스 그냥 강제로 하는 이런 행사가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실컷 노는 그런 날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배워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필 하나 주면서 저희 배나무골 그 골목에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자고 하면 하루 종일 골목길에서 그림 그려요. 이러면 그 다음 날 비가 와서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거의 드는 돈이 뭐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100만 원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떡볶이, 그 다음에 아이스티 뭐 이 정도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 외에 모든 놀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거의 필요 없는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날 행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면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아이템들 다시 한번 그 중에 하나 해보자. 아니면 또 돈 들이지 않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요즘은 굉장히 무궁무진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 단체들이 마을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성서공단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도 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악취가 심해요. 그리고 그 와룡산 뒤에 보면 대구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글로 와서 매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조금 날이 흐리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페목제라는 저기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서 본드 묻은 나무를 수입을 해서는 그걸 떼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저희 성서에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도 없이 주민도 아무도 모르게 이걸 이제 저희가 우연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나서서 뭔가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사실 마을에 잘 없었어요. 근데 와룡배움터와 성서 마을넷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서 라디오 FM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서 아이쿱 같은 5천의 그 회원을 가진 단체 그리고 2천의 회원을 가진 우렁이 밥상은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막 마을 주민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시장 같은 데 나가서 그때가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월, 1월까지 굉장히 추운 계절이었는데도 나가서 서명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10,000명의 서명까지 받았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의원분들도 오셔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고 공청회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왜 이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주시고 하면서 꾸준하게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들이 반대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구시장님께서 우리가 허가를 했지만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불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각장, 태목재 소각장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의 힘으로 반대운동을 성공시킨 사례는 저희 대구시 달서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와룡배움터 아니면 달서 마을넷 하면은 잘 모르시는데 소각장 반대운동 하면 굉장히 많이 알아주세요.
이것도 역시 성서 마을렛이라고 하는 그 기본이 없었다면, 이런 저희들이 하는 공동체의 힘이 10년 동안 계속 쌓여 있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희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살면서 저희들이 정작 이걸 우리 마을 안의 활동으로 끌어오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화두는 환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에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하고 쓰레기 없는 축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작은 돈으로 모아서 스테인리스 컵과 스테인리스 쟁반을 구입을 해서 어린이날 빌려드렸어요. 대여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그릇은 가져오시라고 홍보를 하고, 그릇을 안 가져오신 분께는 이걸 대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걱정을 했었는데 다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대여할 분이 없으셨어요. 전부 컵 다 가져오시고 수저 다 가져오시고 그릇 다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이 친구가 가져왔던 컵이거든요. 이 쟁반이거든요. 이러면서 의뢰의 저 축제는 내가 모든 걸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쓰레기 봉투 같은 게 행사가 끝나면 6시인데 6시부터 8시까지 행사 진행 요원들이 전부 쓰레기 치우는 일에 했어요. 딴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쓰레기 봉투가 그 100리터 몇 개씩 나오던 게 20리터를 채우지를 못해요. 바뀌더라고요. 이거구나. 우리가 한 발짝은 아니지만 한 반 발짝만 나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나서서 하면은 이게 마을 주민분들에게는 큰 어떤 또 새로운 발걸음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배우는, 저희도 배우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날 때에는 저희 또 그 좋아하는 박스, 주워온 박스로 이제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환경이야. 환경을 우리가 지키는, 그래서 적어도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을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행사를 마칩니다. 이런 게 코로나 때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꾸러미를 만든다거나 도시락을 만들어서 마을에 계신 분들께 나눠드리는 이런 활동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생겼어요. 이거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 주민이 서투르지만, 그리고 그에게 큰 효과는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하나하나의 어떤 시도들이 그래도 마을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으로까지 계속 커나가더라라는 걸 저희들이 배우면서 이제 겁없이 그냥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같이 지었어요. 공동체 18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의식주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집이 이제 처음에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4집이 남아서 공유주택을 지었어요. 1년 동안에 집 짓는 게 뭔지에 대한 것부터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강사님 찾아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은평구나 이런 거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저희들이 집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집은 집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 지을 때 벽지가 총 23종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런데 우리 이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친 거죠. 이 집 안에.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인데 참고로 저는 여기 202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집을 지었거든요. 예. 지나가시는 분들이 도대체 저기는 뭔가 하고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1년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1년 행사 같이 여행 갔다가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좀 사람들이 선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지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제 남편하고 결혼한 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마음들에 집 지은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들이 마을과 마음을 잇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냥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하고 마음들로 들어갈 때 하고 저녁에 들어가는 때의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따뜻해요, 마음이. 또 다른 공동체는 저는 이렇게 같이 사는 걸로 완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경험자로서 듭니다. 네, 그리고요. 또 겁없이 콩닥콩닥이라는 카페를 열었어요. 콩닥콩닥도 저희 마을 주민이 이제 공모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0대에서 아까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거의 50대, 60대를 바라보는데 남자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걱정을 하세요. 퇴직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걸 엄마들이 계속 해왔던 활동인데 남편분들이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어린이날 바자회 되면 와서 물건 나르고 고생하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저희들 못하는 서류 쓴다고 하면 남편분들이 애들 밥 먹이고 하느라고 외조를 많이 했거든요. 좋았어. 우리가 이제 한번 남자들을 먹여 살려봐야지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창업 카페를 열어서 마을에 마침 이때 일을 그만두신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리스타 지금 배우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밑에서 하루 종일 커피 그다음에 스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가서 일주일마다 여기 공간을 청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에폭시 깔고 페인트하고 화장실도 이거 수리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즘은 타일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발랐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사진관에 저기 등 버린다더라 하면은 막 가가지고 주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계값 말고는 거의 돈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마을 카페 콩닥콩닥을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창업 카페도 되지만 마을에 와룡배움터가 못했던 어떤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 공간으로서의 활동을 여기 콩닥콩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그 행복님이 청년들 굉장히 그림 잘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전시회를 제일 처음으로 열었었습니다. 청년들 그림이에요. 대단하죠? 예, 이런 그림들을 이 청년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는 실제로 팔리기도 하고 저희가 보고는 이 청년 중에 그림 저희 그 콩닥콩닥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에게 콩닥콩닥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래가 이 그림을 활용해서 컵도 만들고 드립백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석 선물 세트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으면 좀 팔았을 텐데 아깝습니다. 예. 다 많이 팔려가지고 좀 부족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달 축제 어때? 라는 생각을 저희도 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정작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와룡배움터에서 원래는 한 10명 정도 하던 동아리 활동이 거의 한 5명 정도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든요. 세미라도 그리시고 프랑스 자수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는데 그래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 전국에서 왔던 물품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마을에 나눠드리는 일을 했는데 뭐 김치도 나눠드리고 쌀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제일 마을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 튤립이었어요. 지난해에서 튤립 축제를 하려고 튤립을 길러놨는데 축제를 못하니까 이걸 대구시로 다 보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가게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거구나. 이분들 코로나 때 정말 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컵라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필요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이 놀이터에서 이분들이 좀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돗자리 축제라는 걸 열었어요. 각자 돗자리 하나 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공연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마을에 계신 분 나오셔가지고 그냥 기타 치시면 저희는 앉아가지고 그 음악 듣기도 하고 전부 마스크 쓰고 그렇게 공연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공연 놀이터에서도 공연을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뭐 줌으로 하지 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불금 와라 불타는 금요일 와룡 집콕 줌 라디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안 되면은 되는 것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그게 저희 공동체의 해야 될 일이고 또 과업이고 숙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마을 엄마 2명이서 막 밤새 대본 쓰고 그 다음에 마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신청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라디오 DJ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청곡 받아서 직접 음악 들려드리고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줌으로. 이렇게 저희 정말 저기 US 그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이거는 저희 마을 그 성서 FM에서 오셔가지고 조금 좋은 장비로 하셨는데 정말 열악한 장비여서 노래 부를 때 뭐 굉장히 소리가 울리고 했다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런 시도가 저희가 해야 될 작은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가서 저희들은 이제 가장 종착점은 시골에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주 한 번씩 가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고 가져오는 이 꾸러미를 가지고 저희 아까 우렁이 밥상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계신 여기 정자의 할머니들이 항상 앉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그 고구마 줄기 가져와서 나눠드리면 그거 까시면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거죠. 이런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가져오는 농산물로 또 이제 마을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서 마을렛이 와룡 배움터를 시작해서 성서 마을렛으로 연결됐는데 저희들이 했던 활동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 재미를 찾아가는 활동이고 굉장히 소박하고 작은 활동이죠. 그리고 이 공간도 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저희 이 와룡 배움터를 중심으로 한 작은 골목이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콩닥에 오셔가지고 차 한 잔 드시고 우렁이 밥상 가셔가지고 김치 하나 사서 가시는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마을 나눔터에서 같이 공연 나누는 이런 공간이 저희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성서 마을렛은 앞으로 이렇게 재미와 스스로를 만들어 가지만 계속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마을에 있는 성서 마을렛 이야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